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멘델이 세운 가설이라고 나오는데 가설에 뭐라고 써있냐면 생물에는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 인자가 있다. 멘델이 한 말이야. 멘델이 한 쌍의 유전 인자가 있다 라고 말을 했고요. 유전 인자가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전달된다라고 가설을 세워요. 어느 정도 맞죠?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거 맞잖아. 근데 유전 인자가 뭔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못했어. 그냥 그런 게 있어.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야 라고 유전 인자라는 개념을 설명한 거지. 근데 그게 바로 오늘날에는 유전자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쌍을 이루는 유전 인자가 서로 다를 때, 하나의 인자만 형질로 표현되고 나머지 인자는 표현되지 않아라고 표현을 했어. 멘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우열의 원리라고 불러주는 거죠. 우성이 드러나고 열성이 숨는 거니까. 또 멘델이 한 말이야.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유전 인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둘 다 주지 못하고 하나씩만 나눠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것들이 수정돼서 다음 자손에게는 또 정상적인 유전자 조합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둘 다 주지 못하고 분리해서 하나만 줘야 한다는 법칙을 분리의 법칙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안 나와 있는데 멘델이 이걸 발표했을 당시에는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유전 인자라고 표현하고 우열이란 말도 없고 드러나는 게 있고 안 드러나는 게 있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때 당시에는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때다라는 것 정도 일단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우열의 법칙. 틀렸어. 자, 그 예가 나오는데 바로 분꽃입니다. 분꽃. 당시에 멘델이 유전의 법칙을 발표하고 나서 이 분꽃 실험을 해봤는데 이거는 멘델이 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거야. 분꽃 실험을 통해서 우열의 원리가 틀린 것도 있음을 이제 증명을 한 거예요. 자, 붉은색의 분꽃을 준비합니다. 붉은색 그리고 흰색의 분꽃을 준비를 해요. 둘 다 순종이야. 순종 똑같이. 자, 얘랑 비교해서 보면 돼요. 순종을 준비를 합니다. 자, 붉은색이 레드니까 RR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녀석은 대립형질이니까 스몰R로 표현돼야 원래 정상이죠. 그렇다면 둘을 교배했을 때 대문자 R, 소문자 R이라서 다 모두 붉은색으로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 자수는 모두 분홍색이 나와. 분홍색. 빨간색과 흰색의 중간 색깔이 나온 거지.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흰색은 그냥 그대로 화이트라서 붉은색 R과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 R과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 W가 만나서 RW를 만든 거야. 얘도 드러나고 얘도 드러났기 때문에 분홍색으로 나타나게 된 거라는 겁니다. 얘는 그럼 우열의 원리가 적용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우열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됐고 둘 다 공동우성, 둘 다 드러나요. 하나가 숨지 않았죠? 그래서 우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이런 예를 알아내서 법칙이 아니라 강등시켜서 원리라고 강등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분꽃에 얘만 있는 게 아니라 검은 말과 흰색의 말을 교배해봤더니 아름다운 갈색 깃털을 가진 갈색 말이 나오는 걸 가지고도 이렇게 또 다른 예들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되게 많은 예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유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 우열의 법칙을 원리로 만들어봐. 이런 유전을 중간 유전이다. 중간 유전. 우성과 열성이 이제 드러나지 않고 둘 다 공동 우성으로 중간의 형태로 나타나는 유전, 이렇게 분홍색처럼 중간의 형태로 나타나는 유전을 중간 유전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모두 분홍색으로 나온 이 녀석을 또 자가 교배를 한번 해볼게요. 자가 교배합니다. 자가 교배하면 자, 얘랑 어떻게 결과가 다른지 봐봐.
그럼 얘가 만드는 생세포는 R 또는 W가 될 거고 얘도 R 또는 W를 만들겠죠? 만들 수 있는 생세포의 조합은 4종류가 나올 텐데 얘는 RR이고 RW고요. RW고 WW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붉은색 꽃과 분홍색 꽃과 흰색 꽃이 1대 2대 1로 나옵니다. 그죠? 얘랑 완전 다르죠? 일단 표현형 자체가 얘는 2종류밖에 안 나오는데 얘는 표현형이 몇 개 나와요? 3개 표현형이 나오고요. 조합도 다르죠? 중간 유전을 자가 교배했을 경우에는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것들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자, 예외적인 부분이니까 참고로 알고 있고요. 자, 마지막 독립의 법칙을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구체의연하게 설명하지 않고 실험으로 바로 설명하니까 더 깔끔하죠. 유전 용어는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막 정리하고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자, 독립법칙은 뭐냐면 2개의 형질, 2개 이상의 형질을 동시에 유전시킵니다. 동시에 교배. 동시에 교배시킵니다. 동시에 교배. 무슨 말이냐? 아까는 둥글다 또는 주름지다라고 하는 모양에 대한 것만 유전을 시켰죠. 모양에 대한 것만 교배를 시키고 내려보냈잖아. 이제는 모양과 색깔을 함께 내려보내겠다는 거야. 준비합니다. 시험 준비. 뭐 준비하냐? 바로 둥글고 황색, 둥글고 황색인 녀석을 준비를 하고요. 주름지고 녹색인 순종을 준비합니다. 자, 뭐 순종이야. 순종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둥글고 순종, 그지? 황색은 옐로우니까 YY 있습니다. 대문자 YY가 이제 순종. 둥글고 황색의 순종이고요. 주름지고 녹색의 순종은 뭐겠어요? 주름지다라는 건 소문자 RR이어야 하고요. 대문자 Y의 반대 대립형질 소문자 YY라고 써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순종의 녀석들을 교배하는 거야.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는 요 둘 중에 하나만 주고, 요 둘 중에 하나만 줘서 조합을 하겠죠?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는 자식한테 RY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한테는 RY를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 대문자 R을 줄 거고, 소문자 Y를 줄 거 아니야? 합쳐서 대문자 R, 소문자 Y를 함께 합쳐 줄 거 아닙니까? 저 대문자 RY를 줘서 RY를 준다 표현하고요. 얘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건 소문자 R과 소문자 Y의 조합을 줄 수밖에 없죠. 소문자 RY를 자식에게 준다라고 표현합니다. 둘이서 만들 수 있는 자식은요.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 조합을 이루고 있는 어떤 녀석, 둥글고 황색인 녀석이 나옵니다. 다음 자손은 모두 둥글고 황색인 녀석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적종 1대입니다. 첫 번째 자손은 페어런츠에서 이렇게 둥글고 황색만 나옵니다. 자, 이거를 자가 교배를 시켜볼게요. 자가 교배를 시켜보면,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 조합설과 이런 대문자 R과 대문자 Y를 줄 수 있죠. 자식한테. 또는 대문자 R과 소문자 Y 조합을 줄 수도 있죠. 또는 소문자 R, 대문자 Y 조합을 줄 수도 있고요. 소문자 R, 소문자 Y 조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맞죠?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그려보면 난 자식한테 대문자 R, 대문자 Y 조합을 줄 수도 있고 대문자 R, 소문자 Y,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R, 소문자 Y 4가지 조합을 가진 생식세포를 줄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나요? 할 수 있죠? 일어나! 자, 대문자 R, 대문자 Y 얘 똑같으니까 대문자 R, 소문자 Y,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R, 소문자 Y 조합을 하니까 여기 만들 수 있는 조합이 몇 가지? 4, 4, 16, 16가지 조합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이니까 한번 써볼게요. RR, YY, RR, YY, RR, YY, RR, YY가 되고요. RR, YY, 약간 노가다인데 처음이니까
수 있죠. 이렇게 주어 쓰는 거. 나중에는 쓸 시간이 없어 시험 문제 풀 때는 이거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패턴을 알고 있으면 돼요. 패턴만 알면 됩니다. 얘기하지 않고 쓸게요. 그냥 뭐 하는지 아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16개를 썼어요. 자, 이거를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둥글고 노란색인 것이 있고요. 둥글고 둥글고 황색 쓰자. 둥글고 황색이 있고요. 둥글고 녹색이 있죠. 그리고 주름지고 황색이 있고요. 주름지고 녹색이 있겠네요. 네 가지 말고 또 있나요? 없죠? 네 가지 표현형이야. 표현형은 이 네 가지 말고 나올 게 없죠? 표현형 이 네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둥글고 황색을 찾아볼게. 둥글고 황색은 신기하게도 요줄 보이나요? 요줄. 이렇게 보이죠? 줄. 그 가운데 요 녀석과 얘까지 해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져. 보이나요? 삼각형 패턴. 이게 둥글고 황색 패턴이야.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입니다. 9개가 나와요. 자, 둥글고 녹색은요. 녹색은 또 얘가 둥글고 녹색이에요. 이게 하나, 둘, 셋. 보이나요? 얘. 이런 조합이 또 둥글고 녹색입니다. 세 개죠? 주름지고 황색. 주름지고 황색은 또 얘가 주름지죠? 주름진 거 얘하고 황색. 얘 주름지고 황색. 얘 주름지고 황색. 이렇게 나와요. 세 개 붙어요. 이렇게. 그죠? 세 개입니다. 또. 마지막 하나가 누구야? 마지막 하나가 주름지고 녹색 나오죠. 얘가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9대 3대 3대 1. 16개의 조합이 9대 3대 3대 1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이건 다 모르겠고, 둥근 거하고 주름진 거의 비가 얼마야?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그냥 모양만 가지고 했을 때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의 비가 얼마 나왔어? 3대1 나왔죠? 3대1. 진짜 그런 거 볼게요. 둥글고죠? 둥근 거 총 몇 개? 12개. 주름진 거 몇 개? 4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보면 3대1 딱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뭐 해볼까? 그거, 색깔. 황색하고 녹색의 비율도 한번 알아볼게요. 황색과 녹색의 비율. 황색은 얘하고 얘가 황색이죠. 12개. 녹색은 얘하고 얘 4개죠. 똑같이 3대1.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둥근 것과 주름진 것, 즉 모양에 대한 형질과 색에 대한 형질을 동시에 교배를 시켜서 동시에 유전을 시켰지만 결국 결과는 어때? 결과는 혼자 간 것과 다름이 없죠. 동시에 갔지만 둥근 것만 따지고 갔을 때 3대1 나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양에 대한 것만 따지고 내려가도 3대1 딱 나오고, 색깔에 대한 것만 딱 따지고 내려가도 딱 3대1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양에 대한 형질과 색에 대한 형질은 서로 관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너는 너대로 유전되고 나는 나대로 유전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야? 우리들은 서로 독립되어 있어. 오케이? 독립되어 있어. 우린 다른 거야. 서로 독립돼서 따로따로 유전된다는 것이 독립의 법칙입니다. 굉장히 많은 형질들이 있지만 그 형질들이 서로 영향을 끼치 않겠죠? 안 끼치고 각각 나름대로 유전이 되어 간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요. 이거를 독립의 법칙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기 써져 있지만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다 배웠어요. 다음 문제 33쪽 문제 풀어볼게요. 물론